외교통신 오늘 마지막 토론 주제는요. 중국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 구역 진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또다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7번째인데 이번엔 채공 시간만 2시간을 넘겼습니다. F-15K와 KF-16 등 10여 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오늘도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카디즈라고 하는 건 방공식별구역을 뜻하는 아디즈에다가 코리아의 K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는 거고요. 아디즈라고 하는 거는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이라고 해서 저분이 언제 짠 거예요? 말 그대로 방공식별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영공이라고 하는 거는 영토와 영의 바로 윗부분, 수직 부분을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어떤 한 국가의 통제력이 완전히 배타적으로 미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영공에 다른 항공기가 허가 없이 침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영공에 침범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경보도 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격추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방공식별구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국제법상으로 그게 인정되지는 않아요. 반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붙일 수 있겠네요. 이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이제 이어도까지가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우리랑 되고요. 겹치네요. 네, 방공식별구역은 겹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또 이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아, 겹쳐져 있네요. 녹색 선입니다. 이어도 쪽은 다 겹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어도 근처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의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요. 실제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중국의 항공기가 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이렇게 진입을 했고 굉장히 얄밉게 진입했네요. 살짝 꼬리 고치면서 지금 진입을 했었거든요. 리시안 표정 좀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입한 게 아닙니다. 네, 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쪽으로 깊숙이 내려온 다음에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또 침범을 해요. 그래서 쭉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기도. 어떻게 돌아갔죠, 이제? 아니, 더 심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의 영공은 이 동해안 위쪽이랑 울릉도 독도 네, 윗부분까지거든요. 이 사이로 또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야. 그런데 이제 애매한 것이 국제적으로 보면 국제법상으로는 영공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왔는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제 침범을 한 부분이 있고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과거에도 좀 여러 번 있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똑실 씨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 침범한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사전 통보 없이 올해만 7번을 진입을 했고요. 침입한 횟수는 약 110여 건. 자, 외교통신원 분들의 생각 헤드라인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범이다가 더 많네요 지금. 그렇네요. 4대 2로. 오.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잭바튼 통신원. 군용기 침범에 군사력을 과시하다라고 Yeah. 통신원의 타이틀. Absolutely, and this is going to be the new normal. More than 100 might seem a lot, but go 5 years down the track and you'll probably be talking about thousands of intrusions. Entering these air zones, it's really standard practice. The two biggest violators are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They're always entering each other's air zones all the time. It's a way of sort of military bravado, but also testing the response times in the Air Force. South Korea trai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 uses plane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So it's essentially testing the US Air Force while it's testing the South Korean Air Force. 사실 지금 중국 그거 잘 알면서 그냥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저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 그 작년과 비하면 올해는 이렇게 진입 사건 훨씬 더 많아졌잖아요. 거의 10배 정도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또 10배 많아질 많아질지도 모르고 자, 지금 리시앙 통신원 양쪽에 두 분이 이건 침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신경이 쓰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범이란 단어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 나라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을 때만 침범을 쓸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중국의 군용기는 한국의 영공에 대한 침범은 없었다. 그래서 보도에도 다 진입이라고 쓰지 침범이란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저 항공 방공식별 카디즈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면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막 진입해도 되는 겁니까? 진입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막 그러면 우리도 글쎄요. 그게 결국은 글쎄요. 예의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거죠. 그죠? 그 문제죠. 카디즈 아디즈라는 게 국제법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나는 이 공간이다. 근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먼저 통보해야 된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조금 태도가 다르겠지만 근데 결국은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그 국제법으로서는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그 아디즈라는 게 그냥 그들이 만들어 버리는 거. 우리 각 나라가 만들어 버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아디즈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국 군용기가 일본의 아디즈도 또 침범을 했었죠. 근데 사실은 근데 한국처럼 일본에서는 관심이 높지가 않습니다. 여론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그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결과를 보면은 일본인의 중국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할 수 있으면 뭐든지 다 하는 나라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어긋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런 짓을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하고 있다. 근데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그런 거에 대해서 보도를 안 하고 지금 제가 보니까 대본에 X표를 굉장히 많이 짓고 지금 쓰고 계시고 표정이 지금 심기가 많이 불편하신데 O표가 한 3개 있어요 지금. 네. 100개 쓴 거 아니에요? 100개. 아니야. 보이나?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따라 서로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쵸. 당연히 중국에서는 중국 입장에서 뭐 할 말이 많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뭐 충분히 백기 통신원의 말에 조금 공감 가는 부분이 이 세계 국가가 참 친하면서도 서로 애증 관계가 있는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이런 유대 관계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좋잖아요. 항상 형제 나라다 뭐 이웃 나라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밖에 돌발 상황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이게 뭐지? 나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면서 좀 더 일본보다 반응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두 함께 좀 같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국제법을 어기는 게 아니지만 카디즈에 진입할 때는 사전 허가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통신원. 허가를 예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지금 반 정도. 자, 저도 반. 자, 반. 지금 두 분 힙합 반인데 좀 낮을 반. 30% 정도. 반. 자, 그러면 왜 반을 드셨나요? 민간이나 군용기가 그 구역 설정 국가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진입하는 것이 사전에 반드시 걸쳐야 되는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국가가 관례상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사전에 해주면 좋지 않을까. If you're not exactly friendly with somebody, it's a great way of testing out. I think the best thing to do is, if that craft is over sensitive areas or it is actually collecting information that is damaging to your security, then you need to take action. But if it's just sort of flying around over the blue ocean, I would say even just sending up a lot of planes, just send up someone to tail it, largely ignore it. They're there to observe you as well.